한칼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.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그 주말 지나서 이 코스피가 장 초반에 6%를 급락했습니다. 5,200원대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1,49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지금 물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는 맞는데요. 네.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의 그 취약성이 같이 드러난 거죠. 네.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그 1% 정도의 그 하락 이런 정도가 있으면 국내 증시는 7% 8%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거기다가 지금 석유 유가가 $100 넘어가니까 네. 이런 충격이 온다고 하지만 이미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 달러 환율은 1,460원, 1,470원. 그랬죠. 예. 예, 전쟁하고 무관하게 네네. 이 취약성이 계속 그 있다가 보니까 이게 충격의 어떤 정도가 큰 건데 이재명 정권이 이에 대해서 무슨 대비를 해왔느냐를 보면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네. 그냥 그 주식시장 하락만을 선전하기 바빴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반도체 경기,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존한 그런 저 주가 지수 상승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주가에 거의 국내 증시 40% 50% 정도 영향을 받아서 벌어진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주식 시장이 화랑될 때는 모든 게 다 이재명이 정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가고 조금 이렇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도 최고치수로 올라가고 네. 또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러면 이거는 미국 탓이다. 트럼프 탓이다.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아하, 이 예.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사실은 지난번 그 환율이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릴 때 그때 제대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서학개미 때문이다. 또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그 예. 대외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네, 국내 시장에 돌렸죠. 예, 그걸 통해서 환율을 방하고 하는 식으로 사실 정말 은발의 오줌 녹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더 취약해진 거 아니냐. 이재명이가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 점검회의 한대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저는 만약에 그냥 전쟁 탓만 하고 이렇게 가서는 정말 대책이 없을 텐데 뭐 하여튼 떠오르는 게 저도 없습니다. 저도 네. 주식 투자를 조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.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따라서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증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는 미국 탓이다 이렇게 선전전으로 끝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. 안 그래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자마자 네. 미국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은 게 종북 주사파들입니다. 그러니 이게 뭐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없으면 좋겠지만 정쟁도 결국 정치의 한 수단인데 막 그 과정에서 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말이에요. 현실이지 예. 않습니까? 네. 그 현실에서 터잡아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공격만 하고 비난만 하고 또 책임회피만 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죠. 예. 지금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은 경북도지사 출마 이제 공천 신청도 하셨습니다. 그 경북이 워낙 좀 넓잖아요. 네. 대구를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또 많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라. 그렇습니다. 선거 준비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 선거에 여러 번 나가봐서 그러시군요. 뭐 그 점에는 저 괜찮은데 지금 당 내부가 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우리 당 지지자들이
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아하.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뭐 텔레비도 안 본다,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 여론조사 전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네. 있고 그것이 수치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지율 저하의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, 예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반복해서 아 진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이 잘못돼 가는구나 해서 또 실망을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김재현 최고위원도 이제 경북도의사 출마를 결심하고 지난 한 2달 동안 이제 출마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. 최고위원이지만 혹시 공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서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줄까봐 최고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. 네. 이 정도로 이제 공인은 정말 이 몸가짐이 정말 무거워야 되잖아요. 네. 그 오세훈이가 어제 마감이 됐는데 서울시장 공천에 접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당 노선을 바꾸라 끝장 토론하자 뭐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네.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해서 네. 좀 상황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 노선 문제는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. 저는 뭐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. 그리고 네.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서 또 이 선거 자체에 불참하는 것은 굉장히 당으로서는 타격이거든요. 네. 오세훈 시장께서도 후보자의 입장 또 당원의 입장에서 주장만 내세우실 것이 아니고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도 헌신하실 생각도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. 그래서 참여하셔야죠. 만약에 오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참여하신다면 당으로서는 좀 받아주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오 시장께서도 모든 것을 자신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또 조금 좀 그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. 당으로서도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죠, 당연히. 네. 예. 그런가 하면은 그 한동훈이 이제 뭐 쫓겨나서 그냥 일반 시민인데 지난번에 서문시장을 굳이 그 따라간 한동훈 그 똘마니들이 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당에서 이게 해당 행위라고 하는 발언이 장동혁 대표 입에서까지 나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포 가는데 구포 시장까지는 겁이 나서 그런지 못 따라가고 그 전날 부산에서 모여서 밥을 먹고 사진을 올리고 막 그래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? 지금 이제 예. 우리 당의 그 분열 사항이 제가 우리 당에 활동하면서 23년이 되었는데 이런 일은 네. 정말 처음이거든요. 예. 근데 과거에도 뭐 친이 친박 이런 그 계파 갈등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계파 갈등이 좀 있더라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당이 정말 잘 된다는 그 전제 아래 가능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당이 망해야 내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하. 의외로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. 당이 망하는데 내 살 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미래가 없는 것이죠. 지금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중에는 그런 좀 입장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 저는 부산에 가서 보궐선거 출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 때 설마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 입장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뭐 부산이든 대구든 출마를 해서 만에 하나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도록 한다면 그러면 우리 당은 사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고도 이 당이 망가져서 자신의 활로가 열리겠습니까? 저는 이제 보수 진영 전체에서 보고 있는 그런 보수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그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소화적으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늘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당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고
그것이 우리 보수의 힘이거든요. 지금은 조금 성과를 올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제 경북도지사 출마를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그 공천 신청도 이제 하셨는데 모두 몇 명, 한 6명입니까? 예, 경북도지사 후보로 그 출마해서 공천 신청하는 분 6분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아마 그 지금 이철우 지사님도 그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. 그 지금 이른바 복명가왕식 그 저 공천 그것이 아마 경북도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이른바 저 한국 시리즈식 경선. 네. 그러면 이제 이철우 지사는 현역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고 네. 나머지 현역 아닌 그 출마자들이 먼저 경선을 한 다음에 그건 이제 3인 이내를 뽑아서 예. 경선을 시켜서 한 명을 뽑아서 현역 그 한 명이 이철우 지사하고 예, 이제 경선을 마지막 하게 되죠. 예. 결선을 하는 이런 한국 시리즈식 경선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것은 현역 그 지사 또 현역 단체장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그렇습니까? 예,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은 현역은 이제 다 기다리게 하니까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. 근데 이제 선거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리고 도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도전자가 그러면 이철우 지사님 빼고 5분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 중에 3명을 출연낼 겁니다. 3명 출연내는 과정에서 이미 1차 또 주목을 받고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을 뽑고 네.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. 그동안에 지키고 있는 그 현역 도지사하고 경선을 붙이면 저는 이제 3명이든 5명이든 제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. 그렇게 됐을 때 이 교체 요구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,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, 또 변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희망 이것을 한목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자체는 도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전략입니다. 그렇기 그래요. 때문에 이번에 그 당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자체가 좀 현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터준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언뜻 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거의 역동성을 생각하면 그렇죠. 그것은 도전자들한테 훨씬 더 기회가 많은 선거 방식이다.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뽑으면 보통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인지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제가 그 언론에 발표한 여론조사들 보면 이철우 지사님하고 그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네.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. 김재원이니까 가능한. 그 딴 데는 어디든 그게 안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후보들 다 모아가지고 경선을 해서 간다면 그럼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두렵죠. 그리고 선거는요, 그게 아니더라도 1대1로 붙으면요, 네. 그 굉장히 힘들어요. 아하. 그래서 선거에 나서 많이 해본 뭐 시골 가면 조합장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은 1대1로 붙으면 부지깽이하고 붙어도 겁난다 하거든요. 그렇구나. 네. 이게 보통 잘 모르시는데 1대1로 붙으면요, 정말 그냥 여러 명이 붙었을 때 지지율이 형편없이 나오는 분도 1대1로 붙으면 30%, 뭐 그렇죠, 그렇죠. 80% 네. 이렇게 네. 투표를 해요.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그냥 이쪽에 몽땅 가니까요.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 시리즈식 경선 이것은 새로운 그 기회를 그 많은 도전자들한테 주고 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 계속해서 우리 경북 도민들 만나고 다니시잖아요. 네.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세요? 요즘은? 그 두 가지인데요.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거하고 네. 제발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시죠. 그러니까 싸우려는 거야, 말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당내에서는 좀 싸우지 마라. 싸우지 말고 왜 이재명을 향해서 좀 제대로 저렇게 싸워라. 그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는 끽 소리도 못하냐. 너무
너무 힘이 없다. 국민의힘이 왜 힘이 없냐.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그거는 뭐 아하. 공통된 이야기입니다. 네. 다만 그 내부에 그러면 내부 분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란을 좀 일으키지 말고 그 이재명과 싸워달라.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에 그분들 중에서 현재 꼴도 보기 싫다. 이제 뭐 탈당한다. 또는 다시는 너들 안 찍어줄 거다. 이러면서도 나중에 막 말씀하시고는 그래도 없잖아. 예. 희망이 너들밖에 없다. 찍어줄 테니 잘해라. 그러니까 그 애정의 마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 애정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유권자들의 마음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참, 짧게라도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TK 통합은 무산된 겁니까? 거의 무산된 거라고 보여지는 게요. 예. 민주당이 이 대구 경북 통합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대구 지역에 김부겸 전 총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온갖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네. 통합을 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아예 게임도 안 되는 거죠. 예, 저는 예. 이게 대전 충남 통합도 결국 강원식 비서실장을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보고 대구 경북은 거꾸로 통합을 하지 않아야 김부겸 그러니까 전 총리를 대구에서라도 예, 뭐 좀 해볼 수 있다. 예,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너무 민주당의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한동훈이가 언제 이재명이랑 싸운 적이 있습니까? 오세훈이가 언제 이재명이랑 싸운 적이 있습니까? 이 한동훈 똘마니들, 저 오세훈과 같은 기회주의자들, 저 주호영이 같은 기회주의자들, 이 자들이 언제 이재명과 제대로 맞짱 한번 떠본 적이 있습니까?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 공격하면서 여기까지 이 지그들 지그들 정치를 해왔어요. 예, 지금 저는 자유파를 이 감별하는 아주 쉬운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자유파다. 예, 그런 관점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예, 지금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예,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 저도 이제 현장에 다니면 가장 느끼는 것이 우리 그 지지자들이 많이 네. 그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내부 분란 잠재우고 이제 단일 대우로 나가겠습니다.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예 우리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예,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